오늘은 양시장 강세, 특히나 코스피 지수의 상승 탄력이 놀라운데요. 현 시점에서의 전략 챙기시죠. IBK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팀장님 오늘장 진단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겨진 상황인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표정이 좋아요. 어제는 계속해서 어두웠었는데 드디어 시장이 다시 한번 추세를 잡은 건지 뭐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은 이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 지수대가 좀 지지로 바뀌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아직은 전 또 필요하다. 우리가 뭐 마음을 놓고 좀 낙관적인 시각이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어제 빠지고 오늘 올라서 뭐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좀 변동성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시장의 난이도가 너무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공포의 사고, 환호에 파는 이제 그런 뭐 소위 말해서 신들린 매매가 아니면은 굉장히 이렇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분모의 움직임이 굉장히 클 때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제 성장성, 실적, 펀더멘탈, 멀티플 이렇게 분자를 구성하는 분자의 수치를 변수를 이렇게 구성하는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분모, 그러니까 뭐 할인율이나 요구 수익률 또 뭐 여러 가지 뭐 국채 수익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장이 좀 변동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큰 그런 상황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바이백 이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미봉책이라고 하는 이제 좀 폄훼한 그런 의견도 좀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다. 그리고 현 시점부터 미국의 중간 선거까지 미국의 재무부 장관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카드를 꺼냈다, 시기적절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일부 이제 좀 단기 세력들한테는 어떤 이제 공매도를 청산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좀 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좀 반락을 해주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역시 다시 이제 어떤 주가를 구성하는 이론상의 분모 영역, 실적이나 펀더멘탈 또 멀티플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을 받아가는 이제 그런 시기로 조금 변모해 간다. 뭐 이렇게 어렵게 말씀드립니다만 이런저런 얘기로 인해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이제 그런 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그동안은 원툴의 시황관에서 뭐 에너지, AI, 인프라 이런 쪽으로의 좀 확산이 좀 이제 나오기는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심리적인 어떤 좀 불안감이 큰 그런 밴드 속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기대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속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저는 지금 상황,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가 이 정도의 흐름, 특히나 뭐 콜옵션을 매도하고 이제 현물 모두 순매수에 들어오고 또 환율도 언제 이렇게 왔나 싶을 정도로 1,400원을 뭐 이렇게 하회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외면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상황이죠. 뭐 850에서 900 상황을 한달음에 뚫기에는 지금의 거래 대금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연료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850, 900선 이 두꺼운 저항대를 뚫기 위해서 바이오가 한번 돌고 뭐 소부장도 한번 돌고 뭐 2차 전지를 비롯한 여타의 섹터들도 한 번씩 두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두들려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조금 코스닥도 예전하고는 좀 달라지는 수급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이오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이따 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만 바이오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어가고 있고 전자닉스가 이렇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으니까 뭐 이 두 가지만 작동을 하더라도 코스닥의 900선 돌파를 한번 시도해볼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반등의 추세는 맞아요. 근데 그 속도까지 뭐 예측을 하기에는 불가능의 그 영역이긴 합니다. 일단 제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모두 지금 저항으로 막고 있는 이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돌려 세워야 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생각보다 좀 기대보다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이제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만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그리고 뭐 어떤 자율 반등의 영역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되며 그 추석 무렵까지에는 충분히 이런 좀 뭐 반등다운 반등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회복해내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은 뭐 어제 그제 하락했었던 것들을 단기에 돌리는 그리고 빠른 어떤 반등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시장 지금 방향에 집중하자, 속도보다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우호적으로 이 흐름이 만들어지는 듯한데요. 일단 뭐 매크로적인 이슈도 계속해서 좀 변수였으나 간밤에 호재가 될 만한 그 바이백 소식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시기 적절했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삼전닉스, SK하이닉스부터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비중 확대가 유효할까 지금 Q 자막 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의 상승 보고 지금이라도 이제 뭐 매수의 사인이 온 건가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사실 팀장님께서는 뭐 항상 지금 매수해라라고 사인을 주시기도 하셨었죠. 지금 자리 삼전닉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0과 1로 구분을 한다면 저는 1 쪽인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매수에 큰 무리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그동안 물려 계셨던 분들은 크게 지금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점이죠. 뭐 SK하이닉스도 200만 원 중반, 삼성전자도 30만 원 중후반에 이렇게 매수하셨던 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 자기가 보유한 물량 오를 때 조금 팔아놨다가 빠질 때 좀 사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스텝이 한번 꼬이면 그마저도 좀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좀 오래 좀 보유를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뭐 현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안 살, 또 못 살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좀 피로하긴 해요. 이 이슈에 대해서. 워낙 많은 지금 뭐 채널들 또 뭐 인터넷상에서도 좀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저는 충분하고 여전히 여전하다라고 이렇게 좀 뭐 조금 이게 좀 이상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브로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이제 이런 정책이 기업의 내재 가치, 뭐 갑자기 영업이익을 키우거나 매출을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주주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어제의 저점, 어제의 하단이 충분한 시그널, 더 굉장히 단단한 그런 하락 시그널을 하방에 대한 그런 시그널을 주지 않았나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매입 그리고 소각에 대한 규모는 뭐 충분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40조가 그냥 뭐 요즘 뭐 수백 조가 너무 자주 나와서 별로 이제 좀 감흥이 와닿지 않는 부분이지, 40조면 현대차 지분의 50%를 살 수 있는 규모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고, 이게 당장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는 점은 좀 우호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배당까지 감안한다면, 뭐 제가 이제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그냥 지금 보유만 하고 있어도 한 6에서 10% 정도의 어떤 가치 증부는 일어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늘의 강세를 나타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제 그제 빠진 것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뭐 내일도 그렇고 다음 주에도 SK하이닉스는 좀 반등 추세를 그래도 속도감 있게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거, 뭐 상승은 반등 속도 이런 것들은 뭐 말씀드린 대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심리적으로 어제의 저점을 어지간해서는 해칠 것 같지 않다라는 거 뭐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장 마감하자마자 이 공시가 나왔잖아요. 이럴 거였으면 어제 장 그렇게 힘들 때 좀 장중에 좀 이런 공시 좀 내주지, 좀 야속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40조 정말 믿기지도 않는데요. 앞으로 또 올라갈 상방을 잡을 만한 재료가 뭐 확실하다라는 관점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사실 목표 주가 논하기엔 참 어렵습니다만, 이거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야? 많은 분들 물려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좀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SK하이닉스만 국한돼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7월 31일 뭐 특히나 좀 차티스트라고 하죠. 기술적 분석을 집중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좀 전달해 드리자면 171만 8천 원 정도일 거예요. 그
시점, 그 가격대를 완전히 올라쓰는 흐름이 한번 나와야지만 물량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비로소 이제 보유를 했고, 그게 이제 라운드 넘버인 190만 원, 200만 원 선까지 갈 수 있는 첫 초석이다라고 분석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저는 뭐 가능하다. 다만 좀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의 매수, 그리고 선현물 순매수, 외국인들이 지금 개별 주식 선물로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뭐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가격에 그 정도 규모로 매수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노이즈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악재보다는 지금 호재에 좀 민감해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공급 부족, 또 LTA에 관련된 이제 그런 좀 장기 사이클을 시장이 조금 더 인식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네. 뭐 저는 뭐 자율 반등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주주들이 이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이제 선순환 구조, 특히나 복리의 현상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 그런 또 약속이 좀 지켜지는 이제 그런 모습만 좀 보여진다라고 하면 이제 비로소 이제 PBR 좀 시클리컬에 의해서 다시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시장과의 약속이 좀 신뢰가 좀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렵게 좀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펀더멘탈 변하는 거는 없어요. 시장이 어떻게 심리를 반영하고 그 심리가 수급을 끌어오느냐, 이제 그 요인으로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렇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좀 시간이 조금 더 예상보다는 저는 연내에 정고점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시기가 한 분기 정도는 좀 늦춰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오늘 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 정도였으면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너희들은 더 해줄 거 아니야라는 이제 그런 또 얘기가 있었고, 단독 보도입니다만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될 기사이긴 합니다만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삼성전자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펀더멘탈의 변화보다는 지금 심리적인, 그리고 그 심리가 수급을 얼마큼 끌어올 수 있느냐의 이제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만 큰 이상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제가 강조드린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전해 주셨듯이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거의 주주환원 배틀을 뜨듯이 계속해서 기대감을 키워내는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 100조 원의 주주환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삼성전자도 지금 역대급 저평가라는 키워드 달고 있는 만큼 시원하게 날아갈 수 있겠죠. 오늘도 잘 가긴 합니다만 30만 원 돌파를 노려볼까요? 단기적으로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100조보다는 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 좀 배당 쪽에 좀 치우쳐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삼성전자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이제 그런 시각을 좀 더 이렇게 길게 또 규모를 좀 늘릴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원론적으로 100조 정도지 제가 볼 때는 한 120, 30조 정도까지 충분히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 물론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벌여놓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자본 지출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버는 규모 자체가 그래도 수백조가 더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율이 아니라 절대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저는 삼성전자의 이 주주 환원책은 100조를 좀 상회할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본다면 30만 원의 어떤 라운드 넘버를 글쎄 저는 그 추석 전까지는 좀 돌파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모멘텀, 그리고 그 정도의 좀 화제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빠르게 주주 환원책 이야기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석에 정말 선물 같은 그 흐름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